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0월 19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마침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 핵심 척건이죠. 최척건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전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된 사유가 유동규 대장동 사건의 키맨이죠. 유동규에게 금품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이런 데까지 보도가 나왔었는데 동아일보가 조금 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단독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자금을 받았습니다. 대선 자금. 유동규에게서 대선 자금을 20억 원을 요구해서 그중에 8억 원을 받아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이 대선 자금, 그러면은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 이재명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흘러갔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간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경기도 대변인입니다. 김용이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체포영장이 법원이 발부를 했으면은 긴급히 체포하는 그 영장에 법원이 사인을 했으면은 그만큼 영장 청구 시에 구체적인 제목, 혐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를 했겠죠. 자, 대선 자금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김용이 지난해 2월에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당시에는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습니다.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 20억 원을 요구했으면 그만큼 해준 게 있으니까 20억 원을 요구를 했겠죠. 자,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을 총괄하면서 김만배를 비롯해서 민간업자들과 결탁을 한 그런 구조를 짜준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니 대선 자금 한 20억 원은 나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김용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에 경기도 대변인을 맡다가 2019년 11월에 사직했는데 이 대선 자금을 요구한 시점, 작년 2월에는 물밑에서 이재명의 대선 캠프를 꾸려서 조직 업무를 맡고 있었다. 물밑에서 그 외곽 캠프를 꾸려서 조직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20억 원 달라고 해서 8억 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였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7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죠. 조직 업무에는, 조직을 꾸리는 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들어갔는지 다른 데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유동규가 이 김용으로부터 20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한 이 하천대유 관계사 천하동인 사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돈 20억 달랜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남욱은 또다시 8억 원 비자금을 만들어서 일단 20억 요구했는데 뭐 이런 데 또 깎아서 8억 원을 만들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줬고, 정민용 변호사는 다시 이 8억 원을 유동규에게 줘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했다. 이후에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 그런데 지금 8억 원이 전달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 모양입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이 8억여 원의 이 불법 자금을 건넨 시기가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전후였다.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검찰은 이 김용이 수수한 정치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되면 치명타가 불가피하죠. 일단 정치자금법도 그렇지만 이 돈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캠프에 들어갔으면은 나중에 뭐 뇌물죄 이런 여러 가지 이 법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또 유동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유동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용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뭐 이런 데 키맨인 유동규의 입이 열린 거죠. 유동규가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유동규가 곧 이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석방하는 조건으로 뭔가 진술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그런 그 폴리바게닝 같은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진술은 진술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키맨인 유동규의 입이 열렸다. 그럼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재명을 직접 그 겨냥한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막 나오겠죠. 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일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일단 김용이 지금 체포가 됐는데 김용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봐야지 8억 원의 대선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나오겠죠. 김용은 경기도 성남시 시의원을 2번을 했고 그때 이재명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 경기도를 거쳐서 이재명 대선 캠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같이 한 최측근입니다. 원래는 분당의 리모델링 추진연합 회장인데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 당선됐던 그 해 성남시의원이 돼서 같이 쭉 했고 또 인수위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는 도지사직 인수위 대변인을 해서 또 경기도 대변인 이렇게 계속 발탁이 됐고 대선에서는 총괄 부본부장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김용의 출판 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김용에 대해서 이재명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이 유용한 제목이다.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유동규가 측근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 이재명이 한 말은 이겁니다. 시장 선거 도와주고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부인을 하면서 이 말을 덧붙이죠. 측근이라면 정진상 지금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자, 이재명이 직접 내 측근은 2사람 있다. 그 중에서 김용을 딱 찍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김용이 8억 원을 받아서 꿀꺽 혼자서 했을 리는 없죠. 자, 그리고 또 유동규가 그때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뭐 통화를 하고 뭐 약을 먹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상대도 김용 그리고 정진상 이 2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4사람이 대장동 개발 구조를 짜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고 도움 결의를 했다. 이렇게 했던 그 김용입니다. 김용이 이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인데, 자, 오늘 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에 뭐 2사람이 찍은 사진도 공개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박대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과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뜻을 함께하는 버시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을 만큼 최측근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분신은 아바타라는 뜻이다. 본체가 조종해야 움직인다. 아바타는 잡혔다. 이제 무슨 뜻을 함께 했는지 밝히면 된다. 자, 이제 이재명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수많은 의혹 사건들과는 별개로 지금 대선 작업 문제로 발목이 완전히 잡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침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